안산에는 안산 시민이 다 모일 만한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를 잡았더니 꽉 차서 이 뒤에까지 모일 정도가 됐군요. 너무 많은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의 이 열정을, 이 간절한 열망을 꼭 기억해서 6월 3일 여러분과 함께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도 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그 사고는 왜 벌어졌을까? 왜 빠르게 전원을 구출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그 이후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그렇게 더디었을까? 모든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죠. 자세히 한번 되돌아보면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큰 사고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행정을 잠시 맡아봤지만 그게 이유가 있어요. 사고는 사실 간발의 차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피해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사람들의 관심, 투자, 관리 이런 게 미세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사실 그것도 제방을 헐고 도로 보수공사를 하다가 장마철이 됐는데도 그 제방을 제대로 보강해 놓지 않고 모래더미로 막아놨더니 강물이 불어서 그게 제방 모래더미를 허물고 결국은 강물이 넘쳐서 도로를 침수시켜서 뜬금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물에 갇혀버린 거죠. 공무원 한 사람이 그 제방 관리를 하면서 여름철이니까 임시 제방을 단단하게 쌓아라 한마디만 했었다며. 아니 그 동네에 관급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공무원한테 혼나는데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그렇게 허술하게 모래더미로 대충 복구하지는 않았겠죠. 그랬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성남시장이 돼서 2년째 되는 해 수재가 자꾸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길래 제가 공무원들 보고
성남시 지도를 만들어서 연도별로 수재 피해가 난 데를 스티커를 붙여봐라. 수재 지도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작년은 빨간색, 재작년에는 파란색, 그 전년은 노란색, 그 전에는 보라색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그걸 붙여놓고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고 나던데, 침수되던 데가 계속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해보자. 전원이 다 모여서 여기는 하수도가 막혀서 그런다. 여기는 배수가 안 돼서 그런다. 여기는 구조적으로 하수 관로가 작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 원인별로 제가 다 찾아서 낙엽이 흘러내려와서 막혀서 자주 물이 넘치는 곳은 낙엽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위쪽에 방어시설을 만들고, 배수가 안 되는 데는 전부 여름 오기 전에 모든 지역의 우수관을 전부 다 비워내죠. 다 다시고, 영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항, 성남공항 앞은 아예 하천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해부터는 수재가 거의 없는, 더 이상 스티커를 거의 붙이지 않는 성남시가 됐죠. 제가 원래 안전부서는 할 일도 없고 폼도 안 나기 때문에 가장 관심 없는, 어쩌면 좀 무능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보내고, 거긴 승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미운 사람을 보내요. 제가 완전히 바꿔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보내고, 실적이 있으면 가장 먼저 승진시켜주고 바꿨죠. 안전부서, 경무부서, 장애인과, 안전관리과, 대중교통과, 이런데 민원 많은데 이런 데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세심하고 열정적인 직원들을, 유능한 직원을 보내서 잘하면 승진시켜주는 걸 보여줬죠.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안전 전문 직렬 공무원을 새로 뽑았어요. 안전 직렬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뽑아서 당신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대와 같다. 전쟁이 거의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한 번 전쟁이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니까 전쟁 날 가능성이 매우 낮아도 수십조 원을 들여서 군대라는 걸 유지한다. 당신들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군대다. 평소에 사고가 안 날더라도 날 가능성을 0으로 만드는, 0에 수렴하도록 만드는 전사들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승진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죠. 그리고 제가 공무원들한테 그걸 시켜놨어요. 앞으로 성남시에 관급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자 보수 증권으로 대신 보수하지 않는다. 하수 관로로 묻었는데 엉터리로 묻었다. 그러면 다시 묻는다. 도로 보수 공사를 엉터리로 하면 다시 보수 공사를 다시 시킨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도로, 안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 그럴 텐데,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이게 도로를 팠다가 다시 복구를 할 때 맴매하게 똑바로 해놔야 이게 덜커덕거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충 해놓으면 그게 차가 지나갈 때마다 덜커덕 한단 말이에요. 그거 짜증나죠? 그런데 그게 업자는 그걸 엉터리로 복구를 하면서 몇만 원 아꼈겠죠. 대충 해가지고. 몇만 원을 아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도로를 지나는 하루에도 몇만 대의 차들이 덜커덕
오늘도 덜커덕, 내일도 덜커덕, 1년 365일 몇 년 계속 덜커덕, 덜커덕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짜증나요. 차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금부터 다 찾아가지고 보수를 그 업체를 찾아서 다시 시켜라. 그래서 성남시내에 있는 모든 도로 공공시설 하자 있는 거는 옛날 업자 다 불러가지고 다시 공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 거는 다시 공사를 시키는데 내가 취임한 이후에 준 공사를 엉터리로 하는 업체는 다음부터 공사 수주에서 배제.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에다가 사발 통문을 보내가지고 이 업체는 이렇게 엉터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에서 배제했다고 다 알린다. 이렇게 해요. 이래놨더니 성남시에는 공사를 어떻게 그러면 매끈하게 다시 복구를 해놓습니까? 실제로 제가 하수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 묻을 때는 뭐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고 뭐 순서가 있어요. 그걸 어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미 다 묻어버렸는데 제가 파보라고 그랬어요. 팠더니 엉터리로 묻었어요. 공사 다시 시켰어요 제가.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뭐 그럼 네가 할래?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방침으로 딱 정해져서 알려지니까 잘못하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불평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몇만 원 아끼려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날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에서는 그 업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 성남 가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손해보고 망한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원칙대로 하는 거죠. 다 시설 기준 맞추고 복구 제대로 하고 관리도 제대로 하고 수재도 거의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안전사고, 관리 소홀, 무관심, 시설 관리 부실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사고는 확 줄어드는 거죠.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 한 명의 그 마음, 공직자 한 명의 태도에 따라서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